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 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일 1월 8일 방송.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님 아버님 추모 방송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혁 계엄 사과 전날 고성국 입당 공식 환영. 사과 다음 날 정책위 의장 점정식, 지명직 최고, 조광한 내정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보고 도로 윤어게인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엘리야님의 아버님 추모 방송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이제 아버님이 암이셔갖고 그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때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인간의 말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참 위로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그동안 이제 여러분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통령 구독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고 그래갖고 오늘 그냥 하루를 정해서 그냥 아버님의 추모 방송
이렇게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썸네일을 갖다가 아버님의 추호 방송 이렇게 붙이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는 참 그 트럼프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사필기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두로의 체포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베네수엘라만 된 게 아니고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한 충격. 제가 그랬잖아요.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뭐 김정은을 비롯해갖고 많은 사람이 떨고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인데요. 그 이란의 지금 지도자로 있는 그 하메네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을 했지만 지난주에 트럼프가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마두로 체포 전에 그 이란에 대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를 했냐면 이란이 지금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갖고 뭐를 갖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란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밀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시위대가 뭐 여기저기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시위대는데 문제가 뭐냐? 발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하메네이가 발포를 해갖고 결국은 그 35명이 죽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가 더 분노를 한 거죠.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한 거죠. 아니, 정치를 잘못해갖고 그렇게 나라를 갖다 폭망시킨 것도 모자라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서 35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나온 썸네일을 보면 이란 시위대, 민지는 시위대가 무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총하고 이런 걸로 이제 무장을 한 거죠. 시위대, 전격 무장 투쟁 선포. 백주대낮에 경찰서장을 기습 총살 감행을 했다. 그러니까 시위대도 이제 열받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트럼프가 이란을 갖다가 또 공격할 명분을 갖다가 충분한, 이거 뭐 100%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 하메네이가 결국은 러시아로 망명을 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왜, 아니, 마두로처럼 체포될 수는 없잖아요. 체포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돈을 엄청나게 챙겨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그 엄청난 돈을 갖고 그냥 러시아 푸틴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돈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그 과감한 마두로 체포의 행동 하나가 시위대한테 힘을 실어줬고 그 시위대가 이제 트럼프를 믿고 트럼프가 개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힘을 믿고 시위를 했는데 공교롭게 시위 과정에서 35명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도 이제 무장을 하고 경찰서장을 갖다가 죽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하메네이가 버틸 수가 없죠. 왜? 이건 뭐 100% 명분을 트럼프한테 준 거기 때문에 언제 정말 마두로식으로다가 특수부대들이 헬기 타고 떨어져서 마두로를 갖다가 체포해갖고 끌고 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포당하기 전에 러시아로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지금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지진이 공교롭게도 그 원전 근처에서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총리까지 나와갖고 뭐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고 이런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오늘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엘리야님 아버님 추모 분송을 이렇게 썼잖아요. 엘리야님이 일본 분이시거든요. 일본 분이신데 한국말을 갖다가 정말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그런 일본 분이십니다. 좀 엘리야님 지금 상황도 안 좋으신데 이 피해하고 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피해하고 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 아우디님, 오디오. 오디오님, 예. 극우당, 국힘, 소명 다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래 국힘을 갖다가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지금 뭉쳐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분열이 되면은 정권 교체가 힘들다. 그래갖고 국힘을 갖다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는 이 단계 논란, 그래서 어그로를 끌고 조작해갖고 뭐 2호선이 그렇게 뭐 601가지 조작해갖고 결국 윤리위에 넘기고 또 윤리위원장도 완전 꼴통이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SBS의 그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뉴스쇼가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한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제가 트럼프가 하면은 옛날에 이제 저희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미국이 춥다고 느끼면 춥다. 왜 이렇게 춥지? 일본은 감기가 걸리고 한국은 독감 걸려갖고 그냥 병원에 입원한다. 그런 식의 얘기를 갖다 저희 젊었을 때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기침 한번 하면 뭐 이건 뭐 일본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를 예의주시하고 떻게 트럼프를 피할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말 강력한 영향력 아마 영향력으로 따지면 세계 1위 하니까요 지금 트럼프가. 제가 더 트럼프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게 오늘 아침에 뜬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유엔 산하 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서 탈퇴를 설명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탈퇴를 하겠다는 서명을 했다는 건 이제 즉각 탈퇴하겠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부분만 이제 캡처를 좀 해왔는데 백악관은 그 미국 백악관이죠.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모든 정부 부처 기관은 해당 기구의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 달러, 이 수십억 달러면 조 단위이다. 조 단위로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종종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리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거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면서도 실적 결과를 내지 못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 이런 기구들에서 탈퇴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고 그 자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다시 집중할 것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탈퇴를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뭐 66개 거의 탈퇴를 갖다 했다는데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느냐?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이 돈의 흐름을 잘 분석하면 이해관계가 딱 보인다. 이 유엔의 그 분담금이죠, 이거. 물론 우리나라도 유엔의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유엔의 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이걸 탈퇴하고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유엔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100억을 갖고, 한 기관이 100억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그 미국이 한 50억, 50억을 갖다가 계속 이 지원을 하다가, 50억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럼 50억 갖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쉽게 하면 반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100명이 일하던 거 50명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데미지인 거예요. 사실 그 어느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아무리 여행력이 들어도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한 유례가 없죠. 정말 트럼프의 견달력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과 수상들이 발발 떠는 게 트럼프의 이런 과감성,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 베네수엘라, 과감하게 베네수엘라 수도까지 쳐들어가고 마두로를 갖다가 그것도 부부로 쌍으로 체포해갖고 미국 법정에 세운. 정말 이 트럼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돼. 아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어떤 과감성과 어떤 신속함, 그리고 정확함, 그런 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면 트럼프보다 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과시욕이 강해갖고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과감성, 결단성, 플러스 겸손함이 있잖아요. 절대 본인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정말 대통령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썸네일에 보시는 대로 특별히 엘리야 님의 아버님 추도 방송으로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오늘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건 뭐냐?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썸네일에다가 아주 지저분하게 굳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11가지를 갖다가 상세하게 적어가고 썸네일을 사실 썸네일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간단 명료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좀 썸네일을 심플하게 좀 바꿨습니다. 어제 그 썸네일을 좀 바꿨죠.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춘석 법사위원장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하고 있는 게 찍혔습니다. 찍혀갖고 해명을 하는데 그게 또 본인 주식 계좌가 아니라 보좌관 주식 계좌였다. 근데 돈은 보좌관 돈이 아니죠. 돈은 본인 돈이죠. 그러니까 뭐야? 주식 거래도 차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주 죄질이 나쁘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우리는 3개월이면 다 잊어먹는다. 그래갖고 이게 깔아뭉개져 갖고 이렇게. 근데 어제 방송을 들었나? 검찰에서 큰통령 방송을 봤는지 오늘 속보로 떴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등록 1월 8일 그다음에 17시면은 오후 5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맨 처음에 뜬 속보가 조금 이제 오전에 뜬 속보가 있는데 자, 타이틀을 보면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재수사를 요구했다. 송치 2주 만에. 그러니까 경찰은 깔아뭉개고 그러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딱 보니까 이 도저히 이렇게 갖고는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주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한통영 방송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 부실 수사. 그러니까 경찰한테 다시 반려하면서 재수사해라. 제대로 수사해라. 이런 기사가. 참 이런 거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람을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갖고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선물 받은 얘기를 갖다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선물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중정설적인 기린도 금박 중국 사람 금 좋아하죠. 금박 용문 액자. 네, 타만 놀이개. 이거 사진 보시면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뷰티 디바이스. 이런 걸 갖다 줬는데, 어제는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펑 여사가 직접 부른 CD. 그래서 CD의 허망함을 제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CD를 선물 받을 때 얼마나 허망한 선물인가? 제가 또, 이 한통영 방송을 어제 들었는지, 그 이재명 그 청와대에서 오늘은 또
굳이 일부러 밝혔어요. CD뿐만이 아니라 전기자전거, 중국 도자기 세트, 사과, 꽃감 이런 거를 받았다. 어제 내가 너무 섭섭하게 얘기했나? 대통령실에서 한통영 방송을 보고 너무 섭섭한가? 굳이 언론 브리핑을 해갖고 우리 CD만 받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방송하는 맛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시작은 이해운 얘기로 시작을 갖다가 해보겠는데 정말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15년째 무주택으로 살다가 집주인 전화 받는 날은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 이렇게 하고 코스프레를 갖다가 나는 무주택자다. 그래갖고 왜 이렇게 당첨받아갖고 차액이 지금 한 35억 정도 차익이 난대요. 왜냐하면 그 당첨을 받았는데 지금 시세가 70억 이상 간답니다. 그런데 이해우는 그 공직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갖다가 37억에 신고를 했답니다. 실시세는 지금 70억 이상 추정된다. 어제는 100억이라고 얘기했다가 언론에서 약간 움찔한 것 같아. 야, 100억. 이건 너무 센 거 아닌가? 오늘 기사 보니까 70억 이상. 그렇게 해갖고 이 코스프레를 했는데 오늘 더 기가 막힌 건 이 차테크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차테크 얘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의원으로 있을 때 차를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자기가 쓸 차, 의전 차를 구입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정치 자금으로 차를 구입을 해요. 2018년에.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낙선을 했어요. 1년 낙선을 해갖고 2020년에 이걸 갖다가 중고로 매입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원들한테 이제 차가 나오잖아요. 차가 나오는데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만약에 임원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차를 갖다가 여태까지 차든 타니까 그냥 매입해 중고차 매입해 갖고 계속 타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회사 다니시면 아실 거예요. 이 그런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만든 거야. 그죠? 의원실의 대빵이 자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정치자금에서 빼세요. 그래서 7,200만 원을 빼요. 차를 사요. 근데 자기가 떨어졌어. 그럼 이제 문 닫아야 되잖아. 국회의원 더 이상 아니니까 문 닫을 때 그럼 이 나머지 비품 뭐 이런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셀프로다가 그 감가상각 다 해갖고 자기가 또 중고차를 사는 거야. 개인 돈으로 사는 거야.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는 뭐냐? 그러니까 이 차량 구입가는 한 7천만 원 정도 샀는데 사실상 이 7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2년 지난 다음에 이게 1,300만 원에 구입했다. 얼마를 갖다가 세이브한 거예요? 한 5,500만 원. 5,500만 원을 갖다가 야, 정말 알뜰해. 참 이혜원처럼 이렇게 알뜰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씨. 아이고, 블루마운틴,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오랜 기간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 주민이 불안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그러면 연평도 공격은 우리 군인이 조작한 건가? 살다 살다 참 긴 말은 처음 들어보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이 우리 손으로 이재명을 뽑았으니 대통령으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5년은 좀 너무 길고 어떻게 빨리 중간에 좀 이변이 생겨갖고 다시 한번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반응, 뭐 기적이 일어나야 그런 게 있겠지만, 김신조가 청와대 침투했을 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군인들이 쫙 깔려 무서워했던 어린 적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 정말 저희 시대 때 얘기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김신조 얘기.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꿈에도 생각했지 못한 그 북한산을 타고 내려와 갖고 청와대를 공격했다.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김병기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버티는 김영이 제명될까? 근데 이거 제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딱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김병기가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폰을 쥐고 있구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태도가 하루 만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전까지는 뭐 박지원, 국정원 동료,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눈물 머금고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 또 한동수, 공청원, 휴먼 에러보다는 휴먼 크라임이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수가 이렇게 휴먼 크라임이라는 거는 이게 왜 주목을 받는, 이 사람이 윤리심판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뭐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윤리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왜? 이런 사람을 당대표가 세우기 때문에 당대표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에 당대표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지금 김영진이 카바를 치고 나왔는데 김병기를 원내대표직 사태로 정치적 책임은 다친 거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네, 김영진은 지금 김병기를 커버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지금 기사가 이 반전의 기사가 지금 계속 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가? 김성태. 자, 오늘 김성태 전 국회의원이 채널A에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 블랙 요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안기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 그 수많은 스토리들을 이 사람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17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 너희들 공천받을 때 내가 다 검증한 사람이야. 내가 입을 열면 너는 끝이야.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예요. 못 건든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박지원이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서해 공무원 그 사건 그 뭐예요? 항소를 하는데 박지원만 싹 빼고 서훈만 항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이미 무죄 확정이 된 거예요. 왜? 아니 그걸 갖다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기소 포기죠. 박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지원 이제 완전히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박지원을 갖다가 하고 서훈만 기소를 갖다가 이어가느냐? 그거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는 한 박지원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박지원이 국정원장까지 했었잖아요. 여러분 국정원에는 모든 정보가 거기에 모이는 데가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더 많은 정보를 국정원에서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을 갖다가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이 김성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박지원을 갖다가 잡으면 박지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다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논리로 김병기가 엄청난 지금 정보와 그런 걸 이 증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병기를 갖다가 건들면 이재명을 비롯해 갖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두들겨 맞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김병기 건들지 못하겠구나. 알았습니다. 박지원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김병기도 결국은 건들지 못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자, 송영훈도 지금 대표적인 친한계.
송영훈 전 국힘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 김병기 제명 못하는 이유가 뭐냐? 황금폰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병기의 협박이 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뭐 12일 날 뭐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갖다가 한다. 맨 처음에는 한다 했다가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헤드라인을 보면 민주당 강선우 즉각 제명 조치 했지만 김병기는 물음표. 이게 뭐예요? 12일 날 강선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발표를 하겠지만 12일 날 김병기에 대한 거는 발표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 지금 당대표 정청래 있잖아요. 정청래에 지금 수석처럼 박수현 대변인,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뉴스탑 10에 나와서 직접 패널로 나와갖고 직접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2일 날 이 김병기에 대한 거취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 보면 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병기 살려야겠다. 어디서 어떻게 뭐가 날라올지 모른다. 정청래에 대한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지금 뭐 녹취가 터져 나오건 뭐가 터져 나오건 어쨌든 간에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우리가 안을 수는 없다. 김병기 살리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네, 열정TV님, 강추위 서울. 여전히 춥군요.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병기하고 관련된 게 강선우고, 강선우의 핵심은 이 김경이 1억을 갖다가 줬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건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도 수사 못하고 검찰도 수사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한동훈 대표는 이 공천 비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삼특검 해갖고 공천 비리 특검, 통일교 특검 이렇게 해갖고 세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역시 그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경찰이 바로 이걸 갖다가 출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출금지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주진우가 지금 방송에는 주진우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주진우 방송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주사이모하고 김경을 비교했을 때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이모는 뭐예요? 그게 논지가 됐을 때 경찰이 바로 그 시점에서 그날 바로 출국 금지 요청을 해갖고 주사이모는 도망을 못 갔고 해외로. 이 김경은 뭐냐? 그게 접수되고 이틀 후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거야. 이틀을 줘갖고 결국은 김경은 무사히 미국으로 도망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뭐예요? 증거인멸이죠. 뭔가 조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경찰에서. 그리고 다 이제 확인하고 미국 간 거 확인하고 이틀 후에 출국 금지. 알고 보니까 이미 미국 갔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게 뭐냐? 미국 채로 김경 메신저 탈퇴하고 재가입했다. 이렇게 여기다가 모든 텔레그램 이 뭐야? 이 텔레그램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여태까지 뭐 우리 텔레그램에는 그 SNS도 있죠. 잠깐 그 자기가 쓰고 있는 SNS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가입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진우의 해석에 의하면 김경 어젯밤에 텔레그램을 재가입했다. 기존 휴대전화 없앴다는 뜻이다. 적극 증거인멸이다. 관련자 소환만 흘려갖고 증거인멸하라고 광고를 하나.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이런 텔레그램이라는 또 SNS가 있죠. 그런 거를 갖다가 가입할 때는 거기 이메일 적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로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갖다가 탈퇴했다는 거면 뭐죠?
왜냐면 그 인증을, 그걸 갖다가 아이디를 계속 쓰려면 그 핸드폰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탈퇴를 해갖고 그 계정을 없애야죠. 그 다음에 계정을 갖다가 없애면 너무 티가 나니까 새로운 핸드폰으로, 새로운 번호로, 그 다음에 재가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의 추측은 뭐냐? 이게 탈퇴하고 재가입했다는 건 뭐냐? 이미 핸드폰 뽀개갖고 태평양에 빠뜨렸다는 거지. 못 찾는다. 이미 태평양으로 핸드폰은 빠졌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진 거냐? 경찰이 이런 거예요. 증거인멸 해라고 광고를 했다는 거야. 왜? 출국금지도 이틀 시간을 주고 일단 간 다음에 출국금지를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소환하겠다. 원래 그 이 주진우의 주장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찰이 첫 번째, 경찰이 사건 터지자마자 즉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그래서 못 도망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설사 도망가더라도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 인터폴에 의뢰하고 적색수배령을 때린다. 적색수배령을 때린다는 뭐죠? 여권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여권이 취소되면 해외에 체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터폴의 적색수배. 이게 아니라, 경찰이 지금 뭐예요? 김경한테 전화를 해갖고, 언제 들어올 겁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즉시 연락 주세요. 와셔갖고, 저희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출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사 의지가 없다. 예. 그냥 김경을 갖다가 그냥 풀어주기로 그냥 결정을 했다.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그 얘기입니다. 경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민주당의 상황이 돌아가고 이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뽀개지고 있는데 국힘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 한동훈 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쇼, 이건 이제 아침 일찍 하는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혔어요. 한동훈 장도혁 쇄신안 하루 전에 고성국 입당시키고 윤 어게인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냐고 어제 형식적으로 일단은 사과를 했어요. 계엄에 대한. 이게 잘못됐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갖고 뭐라고 이걸 평가하고 있느냐. 하루 전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어제 그제 얘기예요. 장동혁이 이 얘기하기 하루 전에 그때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그분 고성국이죠. 고성국이 입당하고 고성국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이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성국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레드카펫 깔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다는 거죠. 윤 어게인, 그 고성국은 어떤 사람이냐? 윤 어게인의 대표, 계엄 옹호의 대표,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상징격인 고성국을 공개적으로 당에 영입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면 도대체 계엄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금 그 초점은 뭐냐? 사과 후에 그 사과의 방향에 맞게끔 행동을 이어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데, 사과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뭐냐? 다시 윤 어게인이라는 거죠. 지금 그 점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성공 입당 다음날 쇄신안 발표. 그제 강성보수 유튜버 고성공 입당했고 어제 장동현 계엄 첫 사과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영입 계엄 윤어게인 극복 의지가 있느냐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신지호 전 의원이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이 단독으로 조선일보 단독으로 캡처한 게 뭐냐? 국힘 정책위 의장의 정점식 지명직 최고 조광환을 내정했다. 사과한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장동혁이 국힘 정책위 의장 점정식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당대표가 지명하게 돼 있죠. 조광환을 내정했다. 이 기사를 캡처하면서 뭐라고 지금 신지호 씨가 설명을 하고 있느냐? 계엄 사과한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오늘 인선을 보니 반쪽 사과도 하루짜리였네요. 정점식은 윤통의 맹으로 한동훈이 대표된 후에 정책위 의장에서 교체한 사람이고 조광환은 이철규가 영입한 인물로 24년 7월 전대 당시 한동훈 출마 금지 요구 연판장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오늘 인사로 장동혁과 윤어게인은 한 몸뚱아리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점정식이라는 사람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당시에 그 방송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고 다 버텼잖아요. 그때 있던 사람이 정책위 의장으로 있잖아요. 정점식입니다. 이 사람이 왜 버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두 번. 그러니까 두 번을 데려갔다는 말 2년을 첫 번째, 두 번째 2년을 연속 점정식을 데리고 휴가를 갈 정도로 그 가족이 가는 휴가 아닙니까? 김건희하고 정경이 가는데 점정식을 갖다가 데려갈 정도로 완전히 아삼육이다.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정경이 완전히 아삼육이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다시 그 정착위 의장으로 세웠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조광한 이철규의 그 연판장 사건 있죠? 이 연판장 사건이 뭐죠? 익십 논란으로 해갖고 뭐 5번을 갖다가 김건희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도 답변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 뭐야 우리 국가 원수인 그 와이프 국무에 대한 모욕이다, 뭐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연판장 제2 연판장 사건이 뭐냐면 이 당 대표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잘라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전화통을 갖다가 토요일 날 돌리고 3명이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갖다 예정했다가 일요일 날 오후에 일요일 날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래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를 잘라내라 응? 그거 취소하지 마라 하고 정면 승부하니까 결국은 오후에 그 기자회견을 갖다 취소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연판장 사건인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결국 이철규가 영입한 조광안이다. 근데 그 조광안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최고위원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지금 뭐라고 이걸 평가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됐냐? 장동혁 당대표, 송원석 원내대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명된 친인 중진 아예 이렇게 박아놨죠? 정점식 정책위원장. 그 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한 한동훈 사퇴 촉구했다. 기자회견 준비 이 연판장 사건. 그 다음에 김민수 완전 꼴통이시죠. 김재원 잘 아시죠. 신동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을 갖다가 뜻을 펼칠 사람은 우재준 하나밖에 없어. 야양자. 야양자는 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 이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야양자는 그냥 마이웨이.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지금 국힘은 판이 이렇게 짜요. 국힘의 지도부의 판은 이렇게 정말 암울하게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장동혁이 이 윤리위 7명을 갖다가 비밀리에 뽑아갖고
그 중에서 호선해갖고, 그리고 윤민우라는 사람을 갖다 뽑았다고 그래요. 뭐 사이버 전공한. 거기에 대해서 장도혁이 윤리위 인선을 갖다가 나는 모른다. 아니, 지가 안 뽑아놨으면 윤리 인선이 이렇게 됐겠어요. 더군다나 쪽팔려갖고 세 명은 사퇴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대표가 임명하는 거다. 내가 당대표 할 때 장도혁은 스태프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대표 할 때 장도혁은 내가 임명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단 당대표가 한다는 거야.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건 그 누가 됐던 간에. 그런데 당대표가 모른다? 윤리위 인선을 나는 전혀 모른다? 무슨 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자,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입니다. 한마디 해서요. 윤민호 정치적 판단하는 사람 아닌가. 장동혁 바람 반영됐을 것이다. 장동혁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결정은 좀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게 질질 끌지 말고. 지금 뭐 윤민호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윤리위원장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뭐야. 김정혁은 뭐 2년 당원권 정지, 한동훈은 결정을 안 해요. 2호선이 그냥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넘겼는데 한동훈은 뭐 몇 개월 뭐 몇 년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한동훈은 급이 다르니까 이제 겁이 난 모양이지. 자,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제가 기도하기는 그냥 무식하게 한동훈 제명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이제 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치기는 3개월 당원권 정지. 왜냐하면 그 6월 3일 지방선거에는 어쨌든 또 한동훈 표를 일단은 긁어 모아야 되니까 그 6개월 당원권 정지 그러면 한동훈 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당원권 정지. 그렇게 해서 지네들이 한동훈을 좀 면박을 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언론에서는 만약에 한동훈한테 그런 어떤 제재가 온다. 그리고 일단 조작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된다. 왜 이게 그 전례가 되게 되면 이게 완전히 국힘에는 치명적이다. 이런 전례가 조작한 전례로 유효한 그런 징계가 이루어졌다. 치명적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룰 수 없게 한동훈이 뭐 가처분 신청이나 뭐 했고 이거는 뭐 법적인 소송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한동훈 대표 성정상 그렇게 할까요? 가처분 뭐 이런 거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신이 안 들어요. 과연 한동훈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저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2호선에 대해서 그 조작한 거 있잖아요. 조작한 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뭐,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그거는 하는 게 마땅한데,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뭐 3개월 당원권 정지 이렇게 나왔다 해서 그게 부당하다.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처럼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이준석이 왜 당대표 잘릴 때 왜 가처분 신청해갖고 한 6개월 동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좀 이미지를 좀 구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힘과 한동훈은 떨어져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예,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 떨어질 사이인데 한동훈의 이미지를 구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걔 지금 그 이재명은 완전히 시진핑 만나고 와갖고 그 길을 받았는지 뭐가 살판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올렸다고 그래요. 뭐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 뭐 이렇게 뽀뽀로가 뭐 남과 북이 합작해서 만든
저도 이거 처음 알았네. 그 뽀뽀로라는 캐릭터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남한과 북한이 합작해서 만든 만화라는 거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갖다가 캡처해 갖고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날 수는 없어. 이게 펭귄을 갖다가 해서 예, 했답니다. 이제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더니만 뭔가 자신감을 얻었나요? 예, 뽀재명, 뽀정은. 그러고 이제 또 하나의 압권은 뭐냐. 인천 계양을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보궐선거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김남준이라고 그 대변인, 그 지금으로 지금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이제 김남준이 여기에 출마할 거다. 거기다 김남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 예배를 같이 드렸다. 김남준과 이재명 부부가 교회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렸다. 이렇게 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남준이 배지 다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항이라는 게 결국 뭐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민주당에서 후보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는 게 개항을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성탄절에 데려다니면서 사진까지 찍혀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건 그냥 국회의원 된 거죠. 보궐선거 하나마나 그냥 개항을은 그냥 무조건 찍는 거죠. 아직도 그 이재명의 후광이 좀 살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근본적으로는 그냥 정청래한테 이미 기세는 꺾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 뉴스타텐의 그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톤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아까 얘기한 뭐 김병기 건에 대해서 김병기 결정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발을 뺀다든가 아니면 뭐 이해운에 대해서 하는 어떤 평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들어봤을 때 정청래가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굉장히 많이 몸을 사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에 사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책 잡히지 말고 지금 정청래의 큰 목표는 뭡니까? 고위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힘을 해산시켜야 되는 그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온 전력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고 보시면 알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흘러가는지.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다고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2월 29일에서 1월 5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은 SCY님 이렇다라 방송의 믿음 부부로 계속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그 오두막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55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오늘 서울이 많이 추워졌다고 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참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지금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독감에 이 플루가 유행이 돼 갖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지금 안 좋은데 필리핀 경기 너무 안 좋아요. 뜨는 기사가 뭐냐? 필리핀의 부채가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만 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필리핀이 힘든지 아시겠죠? 물론 한국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잘 버티시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버티고 우리가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잘 버티고 살아남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잘 살아남겠습니다. 아이고, 열정TV님, 감사합니다. 예, 육신상한동님, 솔직히, 한동훈의 지나친 국짐 사랑 때문에 한동훈 지지자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조로해서 올 것 같아요.
한데 국짐 당대표로서의 책임의식 때문인 것도 같은데 마치 학폭당한 피해자에게 폭행당할 이유가 반할 것만큼이라도 있을 것이니 일진에게 사과하라는 격인데 얼척 없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저런 집단에 무신 희망이 있다고 한동훈 책사들 국짐 고집하는지요.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 전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뭐 국짐을 접수를 다시 해야 된다. 국짐에 그냥 끝까지 뼈를 묻어야 된다. 저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지금까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육칠생 한동님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지금 저의 이런 스탠스 때문에 지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 민주당 쪽 개딸 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국짐 쪽에서도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67년생 한동훈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저는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날이냐? 지금은 비록 이 한통령 방송이 첨대받고 비판받고 무슨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서 무시당하는 채널이 지금 되고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보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한동훈이 당을 만들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자기 당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국힘의 후보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당명을 바꾸고 뭘 하건 간에 이름을 간판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대로인데 근본이 그대로인데 이름을 갖다가 무슨 개딸당으로 바꾸건 뭐 국힘당으로 바꾸건 무슨 당으로 바꾸건 간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국짐으로 있는 한은 대통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 당이 되는데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한동훈 당을 세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리라. 이제 그때가 되면 여태까지 그 1년 넘게 지금도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엄청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지 맞아. 한동훈 신당이 맞아. 정말 잘했어. 우리 한동훈 신당 우리 지지합니다. 뭐합니다. 하고 180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언제 우리가 그걸 반대했냐는 듯이 그럴 날이 조만간에 오리라. 그게 6개월 후인지 1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예언을 할 테니까 제가 방송 내리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 방송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다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송을 들으시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왔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정TV님, 출당 기원, 예, 블루마운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육시원상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두막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열정TV님, 옛날 바른미래당 때문에 안 나가려는 것 아닐까요? 제가 이것도 엄청 많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게 그 옛날에 무슨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나갖고 만든 뭐 바른, 이거하고는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180도 다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거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왜냐면 중도가 완전히 벼 있어요, 지금. 예. 중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준석이 큰 소리 빵빵 국회의원 3명 데리고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뭐예요? 거의 선정을 했잖아요. 개혁신당에 미리 나가갖고 출마 선언하고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자리가 누구 자리가 돼야 되냐? 한동훈이 선점을 했어야 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제가 뭐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요. 제가 이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일은 방송 주제를 갖다가 이걸 제가 잡아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채널 A를 좀 잘 보시는 분, 제가 뉴스탑10이 그래픽이 제일 잘 맞는다. 그래서 그걸 꼭 보는데, 앵커가 바뀌었어요. 새해 들어서 옛날에 김종석 앵커였다가, 그 다음에 지금 노은지 앵커로 옛날에 그 뭐죠? 그 전에 그 아침에 했던 정치 시그널을 노은지 앵커가 했는데, 그 사람들도 부장입니다. 직책은 높아요. 그분으로 교체가 됐어요. 제가 약간 걱정이 된 게, 야, 김종석의 그 카리스마를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노은지는. 김종석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김종석이 그걸 6년 반을 했어요. 굉장히 장수를 했죠. 근데 과연 그, 대개 보면 이게 큰 자리 다음에 이어받는 사람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약간 걱정을 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노은지의 그 능력이라는 게 저런 거였다. 그래서 그 모든 앵커를 다 물리치고, 아니, 채널에 앵커들이 많잖아요. 모든 앵커를 물리치고 그 뉴스탑10이라는 메인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분석을 내일 해드리려고. 이 변화라는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거를 갖다가 이 한동훈 대표 관련해 갖고 최근에 바뀐 그 김종석 앵커와 노은지 앵커 네, 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정말 내일은 제가 네, 방송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TV님,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님, 한통영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혹시 이거 재방송 보시는 분들, 예,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저녁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로이코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니다, 베로이코님. 아, 의리가 있어. 베로이코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봬요.